안녕하세요. 부산의 영화연구자 김도연입니다. 부산은 해운대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하고 영화 촬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2000년대 이후로 영화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부산이 영화도시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쇄국 정책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과 가까운 항구도시 부산이 제일 먼저 개항을 하고 부산항 인근에는 일본 전관 거류지가 형성되었지요. 부산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자국의 문화와 선진 문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가부키가 올라갔던 요수록은 조선 최초의 실내 극장이었고 애니메이션과 유성영화가 제일 처음 상영된 곳도 부산이었습니다. 비록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한국에 가장 먼저 영화가 도착한 곳은 부산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후로도 부산 지역 극장의 역사는 한국 영화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도시 부산의 과거를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극장 사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로써 영화를 향유하던 공간인 극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영화사의 한 부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지역의 극장은 일본 전관 거류지였던 남포동에서 시작되어 그 주변인 중앙동, 영도, 초량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와 산업화 시대가 겹쳐지면서 공단이 있던 범일동, 서면, 거제동, 관광지인 온천장에도 극장가가 생겨났지요.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포동과 서면만 남았습니다. 해운대는 2000년대 이후에야 급속히 발전한 곳이지요. 그러면 시대별 극장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초창기 부산 지역의 극장은 일본의 가부키 공연장과 유사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양풍으로 불리는 서양식 건축 기법이 유행하면서 부산의 극장들도 서양식 외관을 갖추게 되었지요. 이 사진은 1930년 중앙극장의 개관일 모습인데요. 삼각형의 박공 지붕을 가진 르네상스식 외관과 건물 전면 양쪽의 돌출형 지붕이 서구를 따르던 당시 유행을 보여줍니다. 내부는 여전히 일본식 목조 건물이었지만 겉면에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해서 서양식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일본인들은 현대식 대형 극장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의 남포동 문화극장인데요.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신축한 보례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3층 규모 952석을 갖춘 대형 영화관의 면모를 볼 수 있지요. 초기의 대형 영화관은 환기를 위해서 이처럼 전면과 측면에 많은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1,000석이 넘는 초대형 단관극장이 부산에 들어섭니다. 1955년 개관한 현대극장과 1956년 개관한 국제극장, 1957년에 개관한 제1극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극장은 개관 당시 최신 설비를 갖춘 부산 최고의 외화 전용관이었는데요. 건물 1층에 현대다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전까지 극장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공간으로만 존재했다면 현대극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관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도 갖추었던 것이죠. 이 사진의 국제극장은 안락의자를 설치해 관객 전원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개관 당시 기사화되었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건물을 활용한 대만의 극장 내부인데요. 한국도 옛날에는 이곳처럼 나무 혹은 쇠로 된 긴 벤치 의자에 끼어 앉아야 했습니다. 초만원인 관객들로 영화를 서서 보거나 스크린 바로 앞에서 보는 경우도 있었다네요. 지금은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지정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혁신이었습니다.
현대극장과 국제극장은 그 이름처럼 6.25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추구하던 현대화와 국제화가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극장입니다. 1957년에 신축한 남포동 제1극장은 한국 최초의 전면창이 없는 근대 건축물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면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벽 사이 좁은 면에 유리창을 단 건축 양식이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환기와 냉난방 시설이 발달하면서 대형 창이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제1극장은 우물로 냉방을, 보일러로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1959년 신축한 삼성극장, 1968년 신축한 보림극장, 1975년 개축한 동보극장 등 부산의 다른 많은 극장도 이러한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최신 설비를 갖춘 것이 호객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1979년 여름 동명극장에는 에어컨 가동 중, 1985년 겨울 신도극장에는 난방 완비 가동 중 팻말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쓰지 않는 말이죠. 지난날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극장에 갔던 겁니다. 복합 상영관 시대로 접어들고 최첨단 공조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극장 벽면이 매끈해지고 창문은 최소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93년 3개관으로 개축한 부산극장과 1999년 5개관으로 신축한 대형 시네마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후 부산 지역에 생겨난 멀티플렉스 체인은 대부분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하여 극장이 단독으로 존재하던 때의 특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극장 건물의 외관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극장의 선전 양식과 간판 미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부산극장의 1959년 모습입니다. 극장 선전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장 전면에 커다란 간판을 달고 극장 처마에는 가로로 긴 액자식 간판을 여러 개 달아 현재 상영작과 상영 예정작을 홍보하며 그 아래에 스틸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극장 선전의 기본 양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극장들 사진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사진은 1965년 제1극장의 모습입니다. 피어링 9월상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처마에는 가로로 긴 액자식 간판이 여러 개 있지요. 왼쪽부터 홍콩의 왼손잡이와 가을에 온 여인, 피어링 9월산입니다. 그리고 입간판 형태로 피어링 9월산의 스틸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타 배우 최무령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인기가 있었는지 기둥에 만원사례라는 팻말도 보이네요. 1968년 동화극장에서도 앞에서처럼 커다란 간판과 그 아래 여러 개의 액자식 간판이 보이죠. 그런데 이곳은 제1극장과 달리 스틸 사진을 유리 게시판 안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극장에 따라 스틸 사진을 전시하는 방식은 입간판 형태와 유리 게시판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간판 외에는 주로 현수막을 사용해서 영화를 선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1966년 중앙극장의 전경인데요. 전면의 대형 간판, 처마의 가로로 긴 액자식 간판, 그리고 극장 앞에 스틸 게시판이 당시 선전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윗부분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목 탈주 특급과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그리고 주연인 프랭크 시나트라 이름이 살짝 보이네요. 이러한 홍보 현수막은 그 특성상 그림은 없고 제목과 출연진, 홍보 문구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극장이 상영 예정작이나 현재 상영작을 이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건물 상단의 네온 사인인데요. 옥상에 창살 무늬가 보이시죠? 알아보기는 좀 힘들지만 현재 상영작인 무정의 40계단이 쓰여 있습니다. 한국의 네온 사인이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인데요.
부산에서는 이곳 중앙극장을 비롯해 제1극장, 문화극장, 보림극장 등 대형 개봉관이나 자본력이 탄탄한 극장들 위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제1극장 사진에는 건물 양쪽 측면에 현재 상영작 첫사랑이, 건물 옥상에는 다음 프로 무정의 사직계단이 네온사인으로 제작된 것이 보입니다. 문화극장도 건물 측면과 상단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온사인을 제작해 놓았지요. 인터넷도 TV도 없던 시절, 영화를 선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간판이었습니다. 남포동 극장가에 나온 사람들은 간판 그림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간판의 중요성은 간판 미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그린 간판도 하나의 작품이 되었지요. 기본적으로 간판은 나무 판자에 광목천을 씌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후 여러 개의 판자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천을 고정하기 위해 간판 주변에 못질이 되어 있거나 철사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크기는 극장 규모에 좌우되었는데요. 제1극장은 대형 개봉관이라 3개의 판자를 이어 직사각형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로 실루엣을 살린 판자를 덧대어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간판 제작에서는 그림뿐 아니라 목공 실력도 중요했던 것이죠. 간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자로 쓴 제목 육체의 고백이 가운데 크게 보이네요. 그 안에는 작게 한글로도 써놓았습니다. 60년대까지는 이처럼 간판에 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트클럽 마담인 홀어머니 황정순이 세 딸에게 본 모습을 숨기고 뒷바라지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간판의 그림은 대개의 제작사에서 만든 포스터나 스틸을 차용했지요. 아래쪽에는 출연진의 이름이 보입니다. 황정순, 김진규, 김혜정 순으로 적혀 있네요. 이 순서는 곧 당대의 인기 순이었습니다. 황정순과 김진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배우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김혜정은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위쪽에서 간판 전체를 장악하는 포즈의 여성이 바로 김혜정입니다. 호객을 위해 주연인 황정순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지요. 그림 솜씨가 참 멋집니다. 간판 아래 가운데에는 제작사인 동성영화 주식회사가, 그 오른쪽에는 조긍하 감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정보는 영화 제목, 제작사, 감독, 출연진의 이름이었습니다. 간판 위쪽에는 시네마스코프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시네마스코프는 20세기 폭스사에서 1953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가로로 긴 2.35대 1의 화면비를 말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의 한국 영화는 장르에 상관없이 대부분 시네마스코프로 촬영을 했습니다. TV가 등장하면서 영화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스케일의 화면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컸죠. 그래서 간판에도 이 영화는 시네마스코프로 찍은 영화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같은 시네마스코프로 촬영한 영화라고 해도 광야의 왕자 대징기스칸에는 그랜드스코프라고 써있고 정복자에는 동아스코프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2.35대 1의 화면비는 전부 시네마스코프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제작사에 따라 다르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임권택 감독의 단골 지각생은 60년대 영화임에도 예외적으로 1.85대 1의 화면비인 비스타비전으로 찍었는데요. 간판에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영어로 비스타비전을 크게 써놓았습니다. 파라마운트사가 개발한 비스타비전은 필름을 가로로 촬영해서 시네마스코프에서 나타나는 화질 저하에 문제없이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화질이 상향 평준화되었지만 현재 많은 영화를 이 비스타비전 비율로 찍고 있지요. 한국 영화가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컬러로 제작된 영화는 간판에서도 반드시 이를 강조했습니다. 제1극장은 총천연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컬러 영화임을 홍보했습니다. 이 사진은 1971년
국도극장 개관 2주년 기념 특선으로 두 줄기 눈물 속에를 상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른쪽 윗부분에 시네마스코프와 함께 칼라 작품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처럼 영화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간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더 나아가 사회상의 변화까지도 극장 간판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5장의 사진은 1963년에 제작된 제1극장 간판인데요. 여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반공방첩이라는 문구 발견하셨나요? 정복자의 경우 간판 아래쪽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글자를 집어넣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1963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른 해와 달리 이렇게 간판 안에서도 반공방첩을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1963년 10월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대선을 전후해 공안 통치를 강화했던 흔적이 극장 간판에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간판뿐만 아니라 극장에 걸린 팻말과 현수막에도 당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진은 1961년 7월경의 제1극장인데요. 우선 간첩 침략을 분쇄하자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5.16 쿠데타 후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군사 정권이 간첩 담론을 적극 활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문 주변에는 한 줌 쌀 아껴서 전략농가 구호하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략농가란 양식이 떨어진 농가라는 뜻인데요. 1960년대 말까지도 한국에는 춘궁기에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1961년에는 부산 진여중 전교생이 점심 한 끼를 굶고 그 쌀을 구호에 보태기로 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쌀 한 주먹이라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극장 측에서도 홍보에 나섰던 것이지요. 1979년의 부영극장과 온천극장 사진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에 극장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극장 사진을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과 달리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옛 극장의 모습을 통해 건축 기법, 선전 양식, 간판 미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두 사라진 풍경이지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께 이를 다시 소환하여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부산지역 극장사진 컬렉션은 부산이라는 공간을 넘어 한국 영화관의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수집, 보존되어 극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